네, 2023년 12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총선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수구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누가 먼저 수구의 틀을 깨고 개혁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군 이래 군주국가였던 대한민국을 공화정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니까 정치란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정치는 참 형태도 없는데 이 기운 덩어리 같은 거죠. 축구샵 할 때 우리가 이기는 상태가 되면 막 으쌰으쌰 응원하면서 이기는 기운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일도 잘 되는데, 이게 지고 나면은 그 다음 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 기운이 형성이 안 돼요. 그 기운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새로운 거, 안 해본 거. 네.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물론 대일 항쟁기 때 일본이 자기네 땅에서 하는 대정 데모크라시 전후한 그러한 민주주의를, 공화정을 보긴 했지만, 우리는 일본의 정신대로 간 사람들이 참정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처럼 그러려니 부럽다 하고 보는 거지, 우리가 그걸 하리라고 생각도 못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미국이 그런 체조를 주입하려고 했지만 그걸 딱 받아서 수행해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그렇게 체제를 바꾸고 난 다음에 서양에서 보게 되면 공화정은 어떤 그 경제적인 변화, 그러니까 그 부르주아들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부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우리도 참정권을 다오 하면서 정치가 변화하게 되고, 또 그 무렵쯤에 인간이란 게 무엇이냐, 하나의 통일된 짐승처럼, 무리 짐승처럼 하나의 생각을 가진 게 아니다. 카톨릭적 세계관만 가진 게 아니다. 내가 다양한 내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면서 계몽주의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유럽은 이 근대적인 공화정, 그 다음에 산업사회, 산업혁명 거쳐서 또 다원화 사회로 가게 되면서 굉장히 발전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경제 발전에 의해서 정치가 변한 게 아니라, 물론 외정 때 조금 산업화가 되긴 했지만 그게 우리의 정치를 바꾸는 근본적인 추동력은 아니었죠. 2차 대전 때 미국이 이기고 미국이 공화정을 확산하겠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그리고 의지를 갖고 실현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바꿔놨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꼭 필요한 게 산업화였는데, 이 산업화를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 수행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옛날 동영상은 제가 가끔 보는데요. 그분은 말끝마다 혁명이더라고요. 5.16 당일날에도 혁명 공약문을 내걸고, 그분은 자기 스스로 혁명을 추진했습니다. 혁명을 하기 위해서 군사 쿠데타를 했고, 혁명을 무슨 혁명이냐? 조국 근대화라고 하는 혁명을 추진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이들이 되게 그렇지만 종신집권을 그분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든 게 오래되면은 강압이 되잖아요. 아무리 옳은 거라도. 선생님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게 되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하다 보면 애들 또 반발하면서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번하기도 하고 못 변하기도 하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공화정이라는 거를 안착시켜 놓고 갔는데,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공화정을 깨는 영구 집권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근대화를 합니다. 조국 산업화를 해버리죠. 그럼 그게 다 불안한 체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승만이 강요했던 공화정, 박정희가 강요했던 조국 근대화는 산업화가 이게 교조화되면서 수구화된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여갖고 이승만 때는 4.19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또 이런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야 이게 민주주의야 하면서 4.19로 이승만이 무너지고, 박정희의 그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관철하다 보니까 독재가 됐고, 그 독재에 항거한 것들이 부마
사태로 터져나오다가 가장 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암살하게, 사살하게 되면서 박정희 정권은 무너집니다. 하나의 수구가 무너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근대화도 안 되고 경제적 근대화도 안 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무너질 수 있었는데 전두환이라고 하는 신군부가 등장합니다. 전두환은 12.12 날 정승화를 체포하지만 그때 단 한 번도 혁명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대통령이 되지만 혁명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고 사회적인 실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뭘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게 불안하니까 끝까지 추진하죠. 이승만 대통령도 4.19로 국민저항에 부닥치니까 하야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총 맞아 죽을 때까지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처음부터 나는 영원한 집권은 안 하겠다. 두 텀을 합치면 대통령 임기가 8년이니까 거기서 1년을 뺀 7년간만 하고 나는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그걸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이승만과 박정희 공화정이라는 거 하고 산업화라는 거를 확실히 마무리 지어줬죠. 물론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마무리 지어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누구도 대한민국을 봉건사회라든지 비산업 사회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전두환도 그걸 확실히 하려고 가정해서 독재란 걸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항거가 굉장히 많았죠. 그 항거에 의해서 육공 정권이 만들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민주화니 어쩌고 지금 몇십 년을 왔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민주화를 추진했던 세력들도 그 세력들이 뭐였습니까? 박정희 정권 때는 박정희가 독재를 한다고 맞섰는데 나섰던 세력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가까운 세력들이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레닌주의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왔고 그 외의 세력들은 감히 두려워서 하지도 못했죠. 그 다음에 전두환 세력이 들어서니까 그 PD,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든지 인민민주주의 그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NL, 저 북한식 주사파 이론으로 해보겠다는 세력이 나오면서 그 세력이 60 내내 성장을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절이라고 하는 정권 장악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들도 굉장히 이걸 자기들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 성장에도 통일 문제도 풀지 못하는 그런 모순에 부닥쳤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들도 굉장히 부패를 했고 그 결과가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원했던 게 뭡니까? 이 수구 세력이 된 이승만도 한참 하다 보니까 수구가 됐고 박정희도 수구가 됐고 전두환도 수구가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극복을 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꼭 벌레가 환골 탈퇴하듯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이제 주사파들, 운동권들이 만들어온 이 허접한 이 수구 체제를 깨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잖아요. 그 절박함을 0.7%포인트 차이로 국민이 만들어줬는데 윤석열 정권이 이걸 했다고 하면은 참 국민들이 그래도 의지가 있구나. 박정희처럼 조국 근대화, 이승만처럼 정치 근대화, 그 다음에 전두환처럼 안착화, 그 다음에 노태우도 어떤 민주화를 길을 열어준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하나 잡아놓는 건 못하고 있고요. 뭘 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올라갔죠. 물론 소수 정권 그거 다 이해하고 다 압니다. 어렵다는 거 압니다. 박정희는 어렵지 않았나요? 그런 와중에 윤보선하고 대통령 선거했을 때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간신히 정권을 지키면서 조국 근대화를 했잖아요. 그 조국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하는 건데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독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순에 봉착을 하게 되죠. 전두환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정치적으로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지난 좌파 정권을 정권 교체한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도 대체제가 없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말 타고 나면은 견마 잡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이재명 정권 집권하지 못하게는 만든 건 좋은데 왜 제거는 못하니 하면서 이제 다시 불만을 토로하면서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박 대통령, 전 대통령, 이 대통령은 딱 자기 원한 걸 추진한 다음에도 계속 밀어붙여서 더
항진화시켰는데 윤은 못 나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꾸로 윤 대통령은 자기의 그거를 뭘로 하려고 했느냐. 업적 보이는 거를 국민들이 원한, 적어도 보수 국민들이 원한, 우파 국민들이 원한 좌파 척결을 하지 않고 부산 엑스포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을, 그 정도 일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여러 기관을 동원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미래전략비서관실인가요? 미래전략기획관실을 만들어서 장성민 씨한테 맡겼죠. 장성민 씨는 행정인 출신이 아닙니다. 옛날 DJ에 가까웠던 정치인이고요. 방송인이고, 뭐 저도 아는 분인데 상당히 씩씩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장성민 씨가 다 추진하기에는 본인이 자리도 그렇고 역량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고 할 때는 대통령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전 조직이 움직였어요. 객관화시켜서 움직였습니다. 이걸 장성민 씨가 할 수 있다고요? 그가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추진할 수 있다고요? 난센스죠. 이게 윤 대통령의 착각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시하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할 때는 그 조직은 돌아가죠. 근데 이게 나의 말빨이 통하지 않는 타국이라든지 이런 것과 경쟁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긴 사람이, 일을 맡긴 사람이 전권을 쥐고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그걸 자기가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까지 만나가고 세계를 도나였지만 처참하게 실패를 하면서 지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죠. 그에 앞서서는 김태우 씨를 고집스럽게 강서구청장 후보로 보궐선거에 밀어붙여가지고 또 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바라고 보수 국민들이 바라는 좌파 척결, 이재명 제거 이런 거는 하지 않고 변죽을 올렸단 말입니다. 부산 엑스포로 지지를 받아갖고 유치해서 뭘 해보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기가 보내면은 당선되리라고 밀어붙인 것들이 다 실패하면서 지금 이제 당신의 능력은 그까지요. 변하시오 하는 압력이 들어가는 게 국힘당의 정치파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회를 만들면 비대위원회는 앞선 국힘당 대표 김기현 씨처럼 윤석열이 지명한 윤석열계가 와서 하지 말고 이 변화를 바라고 뭔 바라는 세력들이 보수 중에도 많잖아요. 꼭 윤노선을 안 따라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끌고 나가자. 라는 게 지금 무럭무럭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힘당의 정치투쟁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잡범이, 그것도 송영길이가 비켜줘서 개항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돼갖고 자기 잘못이 매우 많은데 그걸 막아가면서 사이비 단식을 해가면서 끌고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지독한 독재지 하면서 반발이 일어나는데 개딸들이 막아주고 하다가 비난이 많으니까 개딸이란 말을 개딸이 쓰지 마십시오라는 이런 희귀한 작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도 굉장히 수구화되어 있습니다. 그 수구 세력을 지켜야만, 이재명을 지켜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운동권 나부랭이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또 다른 세력들은 그걸 제거해야만 희망이 있고 자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낙연한테 뭉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겠죠. 국힘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이 변화를 못 주고, 근데 윤석열한테 붙어서 살아야만 정치적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는 세력이 있고, 그건 아니다 하는, 물론 각자의 생각은 저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당에 있는 수구 세력 윤석열, 민주당에 있는 수구 세력 이재명을 어느 정도 제끼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제끼면은 바로 대표가 날아가니까 상당히 있는 거고, 윤 대통령은 제껴봐야 대통령직은 잃지 않으니까 50% 이상은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힘당에서 한동훈 굉장히 유능한 총망받는 사람이죠. 제가 공군 법무관으로 갔을 때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동훈을 써라고 하는데 한동훈은 내 스스로 강릉비행단에 있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압력을 넣었는데 노하고 했고, 그것이 지금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 공군에서는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비상계획 현장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는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그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그 자리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더 박수를 받죠. 이제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김기현을 임명하듯이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밀지 마라. 그 순간에 다시 국힘당은 이재명과 똑같은, 민주당과 똑같은 수구가 이끄는 정당이 됩니다. 지금 본인한테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다른 걸로 변주 울리려고 장성민 씨 내세웠다가 치욕적인 실패를 했는데 왜 자기 친정체를 고집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승만 체제 48년부터 지금 한 13년 정도의 그 답답함을 4.19로 극복을 하고 박정희 체제 18년을 12.6으로 극복을 하고 전두환 체제를 6월 항쟁으로 극복을 하고 그리고 시작된 이 60의 이 운동권 체제를 지금 극복해 보려고 지금 버둥거리는데 그 과업을 윤 대통령이 못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재명 정도는 잡아넣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지 못하고 다른 변죽을 올리니까 이제 짜증을 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걸 막겠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온 것도 국민들이 원해서 나온 거고 그거대로 하겠습니다가 윤 대통령의 슬로건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어느 자리에 가서도 자기 얘기하기 바쁘고 95% 떠들고 1시간 기회면 59분을 떠들고 이거는 자신이 없다는 표현이죠. 이런 류의 모습은 제가 동아일보에 있을 때 이렇게 몇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이 없으니까 친정체제를 만들고 줄 서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 말 들을 만한 사람 착한 사람 시키는데 결국 그들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와해되는 걸 많이 봤었어요. 참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윤이 저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이 쿨하게 보면 돼요. 대통령은 당권 내준다고 해서 다 잃는 것도 아닙니다. 비대위는 어차피 한시 기구가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재명을 잡고 민주당 사이비 운동권들을 잡아내는 순간부터 다시 권력을 줄 수 있어요. 이번 비대위라고 하는 거는 이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방안인데 여기에 윤석열 직계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싹 이겨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이겼으니까 운동권 썩은 민주체제를 혁파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죠. 이게 차도살인지계입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그걸 잘했잖아요. 내가 경제엔 자신이 없으니까 누구죠? 김재익 씨를 써서 당신이 경제엔 대통령이야. 헌신하게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고 안보도 강화하고.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윤 대통령이 안보는 그럭저럭 잘했는데 안보도 특정인에게 위임하다 맡겼기 때문에 잘했죠. 그 양반이 너무 이제 말이 많아서 문제이긴 한데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너무 강해지면 적당할 때 버리면 되는 거고 그게 용인술이잖아요. 왜 자꾸 당권까지 장악하려고 윤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지 왜 이재명을 닮아가는지 그래서 누가 더 수구체제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수구체제로 안 가는 쪽이 이길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윤 대통령을 아끼고 또 지키는 길입니다. 윤 대통령 오로지 윤만 보고 가면은 이재명만 보고 가는 개딸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